사장님, 컵라면 드실래요? 같이 먹어요. 안 돼. 이제 그만해야 해. 네? 왜요? 제가 뭐, 미안해. 난 너한테 흔들렸어. 그래서 안 돼. 잠깐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를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년을 다닌 회사였다. 정우는 그 긴 세월을 한 번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다. 매일 아침 7시 30분 지하철에 몸을 싣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삶. 그게 전부였다. 승진도 2번 했고 월급도 꾸준히 올랐다. 남들처럼 사는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그런데 오늘 부장실에 불려 들어간 정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정 과장,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 인사부장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다. 몇 달 전부터 구조조정 얘기가 돌았고 팀원 몇 명이 이미 명예퇴직으로 나갔다. 하지만 자신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동안 쌓아온 성과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솔직히 말하겠네. 자네 나이에 이 직급에서 더 올라가기는 어려워. 회사로서도 부담이고. 부장의 말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45. 과장.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자르는 이유가 될 수 있나? 권고사직이네. 위로금은 최대한 챙겨주겠네. 위로금. 그 단어가 귓가에 울렸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항변할 것도 없었고 싸울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다. 회의실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책상으로 돌아온 정우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다. 읽지 않은 메일이 36개나 쌓여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메일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손을 뻗어 마우스를 쥐려다가 그냥 손을 내렸다. 옆자리 김 대리가 슬쩍 눈치를 봤지만 말을 걸지는 않았다. 소문은 빠르게 퍼진다. 아마 내일쯤이면 다들 알게 될 것이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우는 기계적으로 가방을 챙겼다. 평소라면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갔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선 채로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언제부터인가 깊어진 눈가의 주름, 희끗희끗 섞인 머리카락, 45세 남자. 회사에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 지하철은 붐볐다. 정우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으로 흘러가는 어둠을 바라봤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졸고 있었다. 모두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누구도 정우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익숙한 불빛들이 보였다. 세탁소, 치킨집, 편의점. 매일 지나치던 풍경이었다. 정우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저녁 준비하는 냄새가 났다. 아내 미숙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일찍 왔네. 저녁 거의 다 됐어. 미숙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다. 정우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경제 전망이 어둡다는 내용이었다. 정우는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밥 먹어. 미숙이 밥상을 들고 나왔다. 된장찌개에 생선구이, 시금치 나물. 평범한 저녁상이었다.
정우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미숙이 눈치를 챘는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 있었어?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야근 많이 하더니 몸 상하겠다. 미숙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정우는 대답 대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다. 말해야 할까? 아니,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얘기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밥을 겨우 반 공기 먹고 정우는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의 하얀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3천만 원 조금 넘었다. 15년 동안 모은 돈.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이것저것 쓰다 보니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 위로금을 받으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 다음 날부터 며칠은 출근과 퇴근의 반복이었다. 회사에서는 이미 정우를 투명인간 취급했다. 회의에 불리지 않았고 새로운 업무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저 책상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하는 일상. 동료들은 어색하게 눈을 피했다. 누군가는 동정 어린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니다라는 안도감. 정우도 그런 적이 있었다. 다른 사람이 잘릴 때 자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다. 2주가 지나고 정우는 공식적으로 퇴사 처리됐다. 위로금은 예상보다 적었다. 세금을 떼고 나니 5천만 원 남짓. 퇴직금까지 합쳐도 8천만 원 정도였다. 그날 저녁 정우는 미숙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회사에서 나왔어. 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다. 눈이 커졌다. 뭐, 갑자기? 권고사직이야. 구조조정. 정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미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연습한 대사였다. 미숙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럼 앞으로 어떡하려고? 모르겠어. 일단 좀 쉬면서 생각해 볼게. 거짓말이었다. 쉴 여유 같은 건 없었다. 집에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다. 학원비에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한 달에 최소 400만 원은 필요했다. 위로금과 퇴직금을 아껴 쓰면 1년 반 정도는 버틸 수 있을까? 그 이후는 생각하기 싫었다. 다음 날부터 정우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45세 과장 출신을 원하는 곳은 없었다.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답장조차 오지 않았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흘렀다. 정우는 점점 초조해졌다. 집에만 있으니 미칠 것 같았다. 미숙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을 지켜봤지만 그 눈빛 속에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정우는 동네를 걷다가 편의점 앞에 붙은 점포 양도 광고를 봤다. 월세 150만 원, 권리금 5천만 원. 순간 뭔가가 떠올랐다. 편의점. 작지만 내 사업.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 정우는 전화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 집에 돌아와 미숙에게 말했다. 편의점 하나 해볼까 해. 미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봤다. 편의점. 갑자기? 계속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일단 작게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 미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당신이 결정한 거면 믿을게. 그렇게 정우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편의점을 인수했다. 돈이 부족해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렸다. 오픈 준비를 하면서 정우는 조금씩 활력을 되찾았다. 진열대를 정리하고 물건을 쌓고 계산대 사용법을 익혔다. 낯설었지만 새로웠다.
15년 동안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던 삶과는 달랐다. 편의점은 주택가 골목에 있었다. 손님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들이 있었다. 정우는 낮 시간을 주로 맡았다. 밤 시간은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했다. 구인 광고를 내고 며칠 기다렸다. 몇 명이 연락을 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해서요. 22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긴 생머리에 환한 미소. 정우는 자리를 권했다. 앉으세요. 이름이? 수진이요. 대학생이에요. 면접이랄 것도 없었다. 몇 가지 질문을 주고받고 정우는 수진을 채용하기로 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 5일. 시급은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다. 수진은 고맙다며 밝게 웃었다. 열심히 할게요. 그날 저녁, 정우는 처음으로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15년을 다닌 회사는 떠났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작은 편의점이지만 이곳은 자신의 공간이었다. 그렇게 믿고 싶었다. 계산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니 골목 끝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온 수지는 생각보다 어려 보였다. 22살이라고 했지만 동그란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모습은 마치 고등학생 같았다. 첫 출근 날, 그녀는 30분이나 일찍 나타났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부터 활기찼다. 정우는 카운터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검은색 긴팔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 청순해 보였다. 왔어요. 일찍 왔네. 첫날이잖아요. 늦으면 안 되죠. 수지는 가방을 사물함에 넣고 나와 정우 옆에 섰다. 키가 작았다. 정우의 어깨쯤 왔다. 정우는 계산대 사용법부터 천천히 알려주기 시작했다. 바코드 찍는 법, 카드 결제 방법, 현금 거스름돈 계산.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다. 어렵지 않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전에도 알바 해봤어서. 어디서? 카페요. 거기선 커피만 만들면 됐는데 여기는 할 게 더 많네요. 수지는 웃으며 말했다. 정우는 그녀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도했다. 좋은 사람을 뽑은 것 같았다. 어두운 밤 시간에 혼자 일하려면 성격이 밝아야 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라 지루함을 견딜 수 있어야 했다. 첫 주는 정우가 함께 밤 근무를 했다. 수진에게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다. 진열대 정리하는 법, 유통기한 체크, 택배 접수, 쓰레기 버리는 시간.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다. 수지는 모든 걸 빠르게 익혔다. 손도 빨랐고 실수도 거의 없었다. 사장님, 이거 어디 놓아요? 아, 그거? 음료수 코너맨 아래 칸. 네. 수지는 쪼르르 달려가 음료수를 진열했다. 움직임이 가벼웠다. 정우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오랜만에 보는 젊음이었다. 회사에 있을 때도 신입사원들은 있었지만 그들과 대화할 일은 별로 없었다. 그저 업무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관계. 하지만 여기선 달랐다. 좁은 공간에서 단둘이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다. 사장님은 전에 뭐 하셨어요? 어느 날 밤, 손님이 끊긴 시간에 수진이 물었다. 정우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회사 다녔어. 무슨 회사요? 그냥 일반 회사. 15년 다녔지. 와, 오래 다녔네요. 그럼 왜 편의점을? 정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냥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말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멋있다. 전 아직 뭘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학교는 뭐 전공해? 경영학이요. 그냥 취업 잘 된다길래 선택했는데 재미는 없어요. 수지는 컵라면에 물을 부으며 말했다. 휴게 시간이었다. 정우도 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부었다. 둘은 카운터 옆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근데 알바는 왜 해? 등록금? 그것도 있고 용돈도 벌어야죠.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 싫어서. 기특하네. 에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지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웃었다. 국물이 입가에 묻었다. 정우는 휴지를 건넸다. 여기. 아, 고마워요. 자연스러운 대화였다. 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 집에서는 아내와 대화가 줄었고 아이들과는 더더욱 말이 없었다. 딸은 대학에 가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고 아들은 방문을 닫고 게임만 했다. 미숙과는 생활비 얘기, 아이들 학원비 얘기만 주고받았다. 언제부터인가 가족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편의점에서는 달랐다. 수진과 나누는 대화는 가볍고 즐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대학 생활, 친구들과의 에피소드, 좋아하는 아이돌 이야기를 쏟아냈다. 정우는 그저 듣기만 해도 좋았다. 웃음소리가 편의점 안을 채웠다. 일주일이 지나고 정우는 낮 시간만 근무하기로 했다. 수진이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밤 시간이 궁금했다. 수진이 잘하고 있을까? 손님이 너무 없어서 지루하진 않을까? 이상한 손님은 안 들어올까? 그래서 정우는 가끔 핑계를 대고 밤에 편의점에 들렀다. 재고 확인하러 왔어. 아, 네. 그런데 사장님, 재고는 어제도 확인하셨잖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정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지. 사실 재고 따위는 핑계였다. 그냥 수진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정우는 이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그냥 젊은 직원이 귀여워 보이는 것뿐이라고, 딸처럼 느껴지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는 시간이 길어졌다. 출근 전에 옷을 여러 번 갈아입었다. 편의점에 가기 전에 향수를 뿌렸다. 미숙이 눈치챘는지 물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응. 아니, 왜? 아니, 그냥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서. 정우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편의점 일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다. 편의점 일이 좋은 게 아니었다. 수진이 좋았다. 그녀의 웃음소리, 장난스러운 말투, 밝은 에너지. 그 모든 게 정우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 느꼈던 무력감과 좌절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수진이 먼저 제안했다. 사장님, 우리 인스타 친구해요. 인스타? 인스타그램이요. SNS. 정우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긴 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가족 사진 몇 장 올린 게 전부였다. 수진이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계정을 보여줬다. 저 이거 해요. 팔로우 해주세요. 화면에는 수진의 일상이 가득했다. 친구들과 찍은 셀카, 카페에서 마신 커피, 예쁜 풍경 사진.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그녀를 팔로우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정우는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계속 들여다봤다. 사진 하나하나를 클릭하며 댓글을 읽고 좋아요를 눌렀다. 미숙이 옆에서 물었다. 뭐 봐? 아, 그냥 편의점 관련 정보. 또 거짓말이었다. 정우는 휴대폰을 엎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건 아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편의점에 갔더니 수진이 먼저 말했다. 사장님, 제 사진에 좋아요 엄청 많이 누르셨네요. 그래. 네, 거의 다 눌러주셨어요. 고마워요. 수지는 장난스럽게 윙크했다. 정우는 얼굴이 뜨거워졌다. 들킨 것 같아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수지는 별 의미 없이 웃으며 일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도 정우는 계속 수진의 SNS를 확인했다. 새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좋아요를 눌렀다. 때로는 댓글도 달았다. 예쁘네요. 맛있겠다. 같은 짧은 말들. 수지는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하트, 웃는 얼굴, 엄지척. 편의점에서 보내는 시간도 길어졌다. 정우는 낮 근무가 끝나도 저녁까지 남아있곤 했다. 수진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저녁을 먹고 들어갔다. 편의점 도시락이나 컵라면이었지만 그 시간이 즐거웠다. 사장님, 결혼하셨죠? 어느 날 수진이 물었다. 정우는 순간 멈칫했다. 왜? 아니, 그냥 반지 끼고 계셔서. 정우는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를 내려다 봤다. 20년 넘게 낀 반지였다. 빼본 적이 없었다. 애들도 있어. 대학생 딸하고 고등학생 아들. 와, 딸이 대학생이면 저랑 비슷하겠네요. 그러게, 딸 같아. 정우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딸 같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아버지가 딸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는 걸.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이라는 걸. 그날 밤, 정우는 잠이 오지 않았다. 옆에서 미숙이 자고 있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45살. 결혼한 지 20해가 넘은 남자가 22살 아르바이트생에게 설레고 있다니 우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처음으로 느끼는 살아있음의 증거 같았다. 회사에서 잘린 이후 정우는 죽은 사람처럼 살았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수진을 만난 후 뭔가 달라졌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고 편의점에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비록 그게 착각이고 잘못된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고 로션을 발랐다. 옷장에서 제일 괜찮은 셔츠를 꺼내 입었다. 미숙이 신기한 듯 물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정우는 대답을 얼버무리고 집을 나섰다. 편의점으로 가는 길,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정우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걸었다. 마음 한구석이 간지러웠다. 이 느낌이 사랑인지 일시적인 착각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이 조금씩 선을 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 편의점 문을 열었다. 수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정우는 카운터에 앉아 시계를 봤다. 수진이 올 시간까지 2시간. 기다리는 시간조차 설렜다. 정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아직은 알고 싶지 않았다. 미숙은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 처음엔 편의점 일이 잘 돼서 그런가 보다 싶었다. 표정이 밝아졌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예전에는 출근할 때 대충 입고 나갔는데 요즘은 옷을 골라 입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까지 뿌렸다. 요즘 기분 좋아 보여. 어느 날 아침 미숙이 말했다. 정우는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편의점이 생각보다 괜찮아. 손님도 꾸준히 오고. 그래? 다행이다. 미숙은 안심한 듯 웃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정우는 낮 근무만 한다고 했는데 밤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전화를 하면 재고 정리 중이라거나 청소하고 있어라고 말했다. 처음엔 믿었다. 자영업은 손이 많이 가니까. 하지만 정우의 휴대폰 사용이 부쩍 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화면을 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미숙이 옆에서 슬쩍 보려고 하면 정우는 재빨리 화면을 가렸다. 뭐 봐? 아, 그냥 편의점 관련 자료. 똑같은 대답이었다. 미숙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결혼 20년 동안 정우는 휴대폰을 그렇게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SNS도 거의 안 했고 메신저도 필요한 것만 확인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휴대폰에 빠져 산다. 뭔가 이상했다. 어느 날 밤 정우가 씻는 동안 미숙은 침대에 놓인 휴대폰을 봤다. 잠금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다. 인스타그램. 수진 데일리님이 회원님의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수진. 미숙은 그 이름을 기억했다. 정우가 몇 번 언급했던 아르바이트생 이름이었다. 샤워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었다. 그냥 직원과의 소통일 수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느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다음 날, 미숙은 딸 지혜에게 물었다. 지혜야, 인스타그램 좀 가르쳐줘. 엄마가 왜 갑자기 인스타를? 그냥 친구들이 하라고 해서. 지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쨌든 엄마에게 인스타그램 사용법을 알려줬다. 계정 만드는 법, 사람 검색하는 법, 팔로우하는 법. 미숙은 열심히 메모했다. 지혜가 나간 후 미숙은 조심스럽게 수진 데일리를 검색했다. 화면에 한 젊은 여자의 프로필이 나타났다. 22살쯤 되어 보이는 얼굴, 긴 머리, 환한 미소. 사진들은 대부분 셀카였다. 카페에서, 학교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몇 장은 편의점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계산대 앞에서 V를 그리고 있는 사진. 오늘도 화이팅 같은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다. 미숙은 정우의 계정을 찾았다. 남편은 거의 게시물이 없었지만 팔로잉 목록에 수진이 있었다. 그리고 수진의 사진 대부분에 좋아요를 눌러놨다. 최근 몇 주간의 사진 모두에 미숙은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다. 그날 저녁 미숙은 편의점에 가보기로 했다. 정우는 낮 시간만 일한다고 했지만 요즘 밤에도 자주 편의점에 있다고 했다. 확인하고 싶었다. 뭘 하고 있는지, 그 수진이라는 여자와 어떻게 지내는지. 밤 10시, 미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편의점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다. 차갑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으며 미숙은 자신이 뭘 하고 있나 싶었다. 남편을 미행하다니. 2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불안이 온몸을 휘감았다. 편의점이 보였다. 밝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미숙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다. 정우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수진이었다. 둘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다. 미숙은 가슴이 철렁했다. 그 웃음이, 그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였다. 정우는 집에서 그렇게 웃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남편의 웃음은 사라졌었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아이들과 대화할 때도 그저 무표정하거나 피곤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저기 편의점 안에서 정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진이 뭔가를 건네자 정우가 받아 마셨다. 음료수 같았다. 둘은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농담하듯 웃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미숙은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다.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손님 한 명이 들어왔다. 수진이 계산대로 가서 계산을 처리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손님이 나가자 수진이 다시 정우 옆으로 왔다. 둘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미숙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발을 돌려 집으로 향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흐르지 않았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뿐이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봤다. 정우가 늦게 들어올 것이다. 어떤 핑계를 댈까? 재고 정리? 청소? 아니면 장부 정리? 1시간쯤 지나 현관문이 열렸다. 정우의 발소리가 들렸다. 미숙은 눈을 감았다. 자는 척했다. 정우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 침대에 눕는 소리,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른 숨소리. 미숙은 눈을 떴다. 옆에 누운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 두 아이의 아버지. 그런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를 생각하며 잠들고 있는 걸까?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날, 미숙은 편의점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CCTV 영상을 받아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가맹점주는 언제든 확인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미숙은 정우 몰래 CCTV 접속 권한을 받았다. 정우의 이메일 계정을 알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다. 남편은 비밀번호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었다. 그날 밤 미숙은 노트북을 켰다. CCTV 프로그램에 접속했다. 최근 일주일간의 영상을 선택했다. 빨리 감기로 봤다. 낮 시간에는 정우가 혼자 일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수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정우는 그냥 집에 가지 않았다. 계속 편의점에 남아 있었다. 영상 속 둘은 자주 웃었다.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수진이 정리하는 걸 정우가 도왔다. 때로는 수진이 무언가를 물으면 정우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수진이 장난스럽게 정우의 어깨를 툭 쳤다. 정우가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 쓰다듬으려다 멈췄다. 그 순간 정우의 손이 공중에서 망설였다. 미숙은 일시정지를 눌렀다. 화면 속 정우의 표정을 자세히 봤다. 그 눈빛, 20년을 함께 산 아내는 알 수 있었다. 그건 동료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다. 아르바이트생을 대하는 사장의 눈빛도 아니었다. 남자가 여자를 보는 눈빛이었다. 설레는, 떨리는, 조심스러운 눈빛. 미숙은 노트북을 덮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서러웠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예상했던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편이 달라졌다는 걸,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며칠 동안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평소처럼 밥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집안일을 했다. 정우도 평소처럼 편의점에 나갔다. 둘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무언가 팽팽하게 당겨진 줄 같은 긴장감이 집 안을 감쌌다. 마침내 어느 금요일 밤 미숙은 결심했다. 정우가 편의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11시가 넘어 현관문이 열렸다. 정우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었다. 늦었네. 미숙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응,
재고 정리하느라. 재고 정리? 응. 미숙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앉아. 정우는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야? 미숙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아이랑 무슨 사이야? 뭐? 수진. 그 아르바이트생. 무슨 사이냐고. 정우의 얼굴이 굳었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슨 소리야. 그냥 직원이잖아. 거짓말하지 마. 나 봤어. 뭘? 편의점. 너희 둘이 같이 있는 거. CCTV도 봤어. 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미숙은 계속 말했다. 너 요즘 달라졌어. 표정도, 행동도, 모든 게. 처음엔 편의점 때문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그 애 때문이지.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그냥 뭐? 그냥 직원이라고. 그런 눈으로 직원을 봐. 그렇게 웃어?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나는 20년을 너랑 살았어. 두 아이를 낳았고, 내가 회사 다닐 때 뒷바라지했어. 힘들 때도 지칠 때도 옆에 있었어. 그런데 지금 넌 22살짜리 여자애한테 빠져 있잖아.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대답해. 그 애 좋아하는 거 맞지? 긴 침묵이 흘렀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그저 사과. 미숙은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답이야?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숙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20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거실에 남은 정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들켰다. 아내가 알아버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이 복잡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안도감 같은 것도 느껴졌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안도감이 오히려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대면 이후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미숙과 정우는 서로 말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밥 먹어. 응. 그게 전부였다. 아이들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집에 있는 시간을 줄였다. 딸 지혜는 도서관에 가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들 민준이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오는 날이 늘었다. 정우는 여전히 편의점에 나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다. 카운터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손님이 와도 기계적으로 응대할 뿐이었다. 수진이 출근하는 시간이 되어도 더 이상 편의점에 남지 않았다. 그녀가 오기 전에 집으로 향했다. 수진은 변화를 느꼈다. 사장님, 요즘 왜 그러세요? 아프세요? 어느 날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수진이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근데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우는 대답 대신 웃으려고 했지만 입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냥 좀 피곤해서. 수지는 걱정스러운 표情으로 정우를 바라봤다. 정우는 그 눈빛을 피했다. 마주보고 있으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그래서 일부러 시계를 보며 말했다. 나 먼저 갈게. 오늘 할 일은 메모해뒀어. 네.
조심히 가세요. 정우는 재킷을 걸치고 편의점 문을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수진의 눈빛이, 그 걱정 어린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만이었다.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정우는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뭘 한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키스도 하지 않았다. 그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음이 움직였다. 감정이 흔들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못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불이 꺼져 있었다. 미숙은 벌써 잠든 것 같았다.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집중할 수 없었다.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다. 정우는 편의점과 집을 오갈 뿐이었다. 수진과의 대화는 업무에만 국한됐다. 재고 확인 부탁해. 네. 쓰레기 내다 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수진은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 눈치를 보며 일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수진이 먼저 말을 꺼냈다. 사장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정우는 진열대를 정리하다 손을 멈췄다. 아니, 왜? 요즘 저한테 말을 잘 안 하시잖아요. 예전에는 농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우는 그녀를 봤다. 불안한 표정이었다. 자신 때문에 혹시 잘리는 건 아닐까 걱정하는 것 같았다.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아, 그렇구나. 괜찮아지실 거예요. 수지는 안심한 듯 웃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저 밝게 일했을 뿐인데, 자신의 흔들림 때문에 이런 어색함을 만들었다. 며칠 후, 저녁 식사 시간에 미숙이 입을 열었다. 나 내일 친정 좀 다녀올게. 정우는 숟가락을 든 채로 아내를 봤다. 갑자기? 엄마가 편찮으셔. 많이 아프셔. 그냥 좀 보고 와야 할 것 같아서.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정우는 알 수 있었다. 그냥 떨어져 있고 싶은 거라는 걸.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기 힘든 거라는 걸. 그래, 다녀와. 다음 날, 미숙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다. 아이들에게는 외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만 말했다. 지혜와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것 같았다. 집 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모를 리 없었다. 미숙이 없는 집은 더 조용했다. 정우는 저녁을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혼자 TV를 보다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내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한 주가 지나고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 당분간 여기 있을게. 얼마나? 모르겠어. 좀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숙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다 봤다. 결혼 반지가 빛났다. 2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편의점에 늦게까지 남았다. 수진의 근무 시간이었지만 집에 혼자 있기 싫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사장님, 오늘 왜 안 들어가세요? 그냥 할 일이 좀 있어서. 거짓말이었다. 할 일 같은 건 없었다. 그냥 사람이 그리웠다. 말을 나눌 사람이, 웃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수지는 평소처럼 일했다.
손님을 응대하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청소를 했다. 정우는 카운터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다. 한밤중 손님이 끊겼다. 수진이 컵라면을 꺼내며 물었다. 사장님도 드실래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라면을 먹었다. 예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사장님, 힘든 일 좀 나아지셨어요? 정우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다. 아직은 좀 복잡해. 가족 일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응, 아내랑 좀 안 좋아. 수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라면을 먹었다. 정우는 그 배려가 고마웠다. 이 아이는 정말 착했다. 밝고 상냥하고 배려심이 있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사랑은 아니었다. 일시적인 설렘이었고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다. 며칠 후 정우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아, 미안한데 밤 근무 시간 줄여야 할 것 같아.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경영상 이유야. 밤 손님이 생각보다 적어서 거짓말이었다. 밤 손님은 꾸준했다. 하지만 정우는 수진과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계속 이렇게 있으면 또 흔들릴 것 같았다. 수진은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럼 주 며칠이요? 주 3일 정도? 그래도 괜찮겠어? 수진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정우는 미안했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거리를 두는 것, 선을 지키는 것, 너무 늦기 전에. 그날 밤, 정우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왜?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다. 언제쯤 돌아올 거야? 모르겠어. 아직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침묵이 흘렀다. 정우는 계속 말했다. 나 정신 못 차렸어. 정말 바보같이. 근데 이제 정리했어. 수진이 근무 시간도 줄였고 앞으로는 거리 둘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중요한 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야.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가벼웠어? 아니야. 절대 가볍지 않아. 나도 몰랐어. 내가 왜 그랬는지. 피곤했던 거지. 회사 잘리고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젊은 애가 좋아 보였겠지. 나는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애는 새로웠으니까. 미숙의 말이 정확했다. 정우는 부정할 수 없었다. 수진이 좋았던 건 그녀가 자신을 새로운 시선으로 봐줬기 때문이었다. 실패한 중년 남자가 아니라 그냥 사장님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괜찮은 사람으로. 그게 좋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 시간 좀 줘. 나도 생각 정리할게. 미숙이 전화를 끊었다. 정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깊이 앉았다. 무겁게 한숨이 나왔다. 며칠 후 수진이 문자를 보냈다.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편의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깜짝 놀라 전화를 걸었다. 갑자기 왜? 근무 시간 때문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른 데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조건이 좀 더 좋아서요. 어디? 학교 근처 다른 편의점이요. 거기는 낮 시간이라서 학교 수업이랑 병행하기 좋거든요.
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이해했다. 수진도 눈치챈 것이다. 자신이 거리를 두려워한다는 걸. 그래서 먼저 나가겠다는 것이다.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알겠어. 좋은 기회네.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 이번 주까지만요.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그동안 수고했어. 감사했어요, 사장님. 전화를 끊은 후 정우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진이 떠난다. 그게 맞았다. 오히려 다행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허전함이 밀려왔다. 그 밝은 웃음소리가, 경쾌한 발걸음이 더 이상 편의점에 없을 것이다. 수진의 마지막 날, 정우는 작은 봉투를 건넸다. 수고했어. 보너스야. 에이, 이럴 필요 없는데. 받아. 열심히 일했잖아. 수지는 봉투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다. 예전처럼 밝은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도 건강하세요. 편의점 잘 되길 바랄게요. 고맙다. 너도 학교 열심히 다녀. 수지는 인사를 하고 편의점을 나갔다. 정우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가 골목을 걸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알았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짧았던 설렘도 착각도 모두 끝났다는 걸. 그날 밤 편의점은 유난히 조용했다. 손님도 별로 없었다. 정우는 카운터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불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그 안의 사람은 달라져 있었다. 후회와 반성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정우는 천천히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다. 20년의 무게. 이제야 그 무게를 제대로 느꼈다. 수진이 떠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 편의점 매출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처음엔 계절적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줄어들고 있었다. 밤 시간 손님이 특히 많이 줄었다. 수진이 있을 때는 그녀의 밝은 인사와 친절한 응대로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다. 하지만 이제 정우 혼자서는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없었다. 새로 들어온 밤 근무 아르바이트생은 조용한 남학생이었다. 일은 성실하게 했지만 손님과의 교감은 없었다. 그저 계산만 하고 물건만 채울 뿐이었다. 편의점은 점점 생기를 잃어갔다. 정우는 장부를 들여다봤다. 지난달 대비 매출이 30%나 떨어졌다. 이러다간 월세도 못 낼 판이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은 아직 한 푼도 갚지 못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다. 위기였다. 어느 날 저녁, 정우는 편의점 앞에 서서 다른 편의점들을 둘러봤다. 200m 떨어진 곳에 대형 편의점 체인이 하나 더 생겼다. 그쪽이 더 크고 상품도 다양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다. 경쟁에서 밀리고 있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정우는 거실에 불이 켜진 걸 보고 놀랐다. 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언제 돌아온 걸까? 왔어? 미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다. 언제 왔어? 오늘 오후에. 정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미숙이 먼저 말을 꺼냈다. 아이들 봤어? 응. 지혜는 아직 안 들어왔고 민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 그래. 또 침묵. 정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생각. 정리됐어?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돌아왔어. 미안해. 정말 그 말 그만해. 이제 지겹다. 미숙은 일어서며 말했다. 난 당신을 용서한 게 아니야. 그냥 20년이 아까워서 아이들 때문에 돌아온 거야. 이해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를 바라는 건 욕심이었다.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고마워. 미숙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소파에 남아 한동안 앉아 있었다. 아내가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다. 벽이 생겼다. 높고 두꺼운 벽. 그 벽을 허물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다. 밥을 하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다. 하지만 정우와의 대화는 최소한이었다. 필요한 말만 했다. 세제 떨어졌어. 알았어. 그게 전부였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숙이 편의점에 들렀다. 정우는 깜짝 놀랐다. 왜 왔어?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미숙은 편의점 안을 둘러봤다. 진열대, 냉장고, 계산대, 남편이 몇 달 동안 지킨 공간. 하지만 활기가 없어 보였다. 손님도 별로 없었다. 장사 안 되나 봐? 정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잘 되진 않아.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어? 30% 정도.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의 어깨가 축 처진 걸 봤다. 예전의 자신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회사에서 잘렸을 때의 그 무력한 모습이 다시 보였다. 언제까지 할 건데? 모르겠어. 일단 해봐야지. 미숙은 한참을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문 닫자.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뭐? 편의점. 문 닫자. 이렇게 적자 보면서 계속할 이유 없잖아. 하지만 뭐? 권리금 날리는 게 아까워. 이미 날아간 거야. 지금 그만둬야 더 손해 안 봐.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아내 말이 맞았다. 이미 권리금은 회수 불가능했다. 계속 적자를 보면서 버티는 건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다. 또 실패하는 거였다. 회사에서도 실패했고, 이제 자영업에서도 실패하는 것. 조금만 더 해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방법이 뭐가 있어? 옆에 큰 편의점 생겼는데. 당신 혼자서는 못 이겨. 미숙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 걱정이 묻어 있었다. 정우는 그걸 느꼈다. 아내는 자신을 걱정하고 있었다. 미워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다. 그날 밤, 정우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다. 편의점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컵라면 안주 삼아 혼자 마셨다. 취했다. 어지러웠다. 계산대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새벽 2시쯤 밤 근무 알바생이 깨웠다. 사장님, 들어가셔야죠. 정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다. 정신이 조금 들었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정우는 길 한가운데 서서 그 별들을 바라봤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회사를 잘렸을 때, 편의점을 차렸을 때, 수진을 채용했을 때,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미숙이 서 있었다. 패딩을 걸친 채로. 술 마셨어? 응. 미안. 들어와. 미숙은 정우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줬다. 정우는 물을 마시며 아내를 봤다. 미숙은 앉아서 남편을 조용히 바라봤다. 당신, 많이 힘들지?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참았다. 하지만 미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울어도 돼. 나만 없으면. 미숙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정우는 혼자 남았다. 그제야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조용히. 45세 남자가 거실 소파에서 혼자 울었다. 무너진 자존심, 사라진 자신감, 흔들린 가정. 모든 게 무거웠다.
며칠 후 정우는 결심했다. 편의점을 정리하기로. 미숙에게 말했다. 편의점 정리할게. 미숙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는 표정이었다. 잘 생각했어. 근데 권리금은 회수 못할 것 같아. 누가 인수할 리 없어. 괜찮아. 그냥 본사에 반납하자. 위약금 내더라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본사에 연락했다.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본사 담당자는 아쉬워하면서도 절차를 안내해줬다. 위약금은 500만 원. 아팠지만 계속 적자를 보는 것보다는 나았다. 2주 후 편의점은 문을 닫았다. 정우는 마지막 날 홀로 편의점에 남아 불을 껐다. 환했던 불빛이 사라지자 어둠이 내려앉았다.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수진의 첫 출근, 함께 먹었던 컵라면, 밤늦도록 나눈 대화들, 모두 아련한 기억이 됐다. 문을 잠그고 나오는데 누군가 불렀다. 사장님.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다. 정우는 놀랐다. 수진아, 어떻게? 편의점 정리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다. 예전처럼 밝은 미소였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사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정우는 뭉클했다. 목이 메었다. 나도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건강하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수지는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골목을 걸어 사라졌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젊고 밝고 앞날이 창창한 아이. 자신은 그저 그 아이의 삶을 스쳐 지나간 하나의 에피소드였을 뿐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우는 걸으면서 생각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다시 구직. 45세.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해야 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집에 도착하니 미숙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다. 정우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 식탁에 앉았다. 미숙도 맞은편에 앉았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한참 후 미숙이 입을 열었다. 나 다음 주부터 파트타임 일 시작해. 정우는 고개를 들었다. 어디서? 동네 마트. 계산대. 힘들지 않겠어? 괜찮아. 당신 혼자 부담 갖지 말고 우리 같이 벌자. 정우는 숟가락을 놓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미숙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우리 다시 살아보자. 천천히. 조금씩.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눈을 봤다.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의지도 보였다. 20년의 무게. 그 무게가 이들을 붙잡고 있었다. 며칠 후 정우는 구직 사이트를 다시 뒤지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건을 낮췄다. 직급도, 연봉도 그냥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됐다.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다. 면접 연락이 왔다. 작은 중소기업이었다. 연봉은 예전의 절반도 안 됐지만 정우는 감사했다. 면접을 보고 돌아오는 길, 예전 편의점 앞을 지나쳤다. 이미 다른 사람이 인수했는지 새 간판이 붙어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젊은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었다.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다. 정우는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알았다. 자신은 그 자리에 맞지 않았다는 걸. 편의점은 정우에게 도피처였을 뿐이다. 회사에서의 실패를, 무너진 자존심을 감추려던 곳,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수지는 잠시 동안의 위로였을 뿐이다.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이 만든 착각. 정우는 다시 걸었다.
집으로 향했다. 미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들과 대화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것이다. 화려하지 않아도 설레지 않아도 그게 진짜 삶이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불이 켜져 있었다. 따뜻한 빛이었다. 정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다녀왔어. 왔어? 면접 어땠어? 미숙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렸다. 정우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다. 괜찮았어. 연락 온대. 다행이다. 손 씻고 밥 먹어. 정우는 화장실로 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피곤한 얼굴, 희끗한 머리, 깊어진 주름. 45세 남자. 완벽하지 않은, 실수도 하는 연약한 인간.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 정우는 손을 씻고 식탁으로 향했다. 가족이 모여 있었다. 딸 지혜, 아들 민준, 그리고 아내 미숙.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정우도 앉았다. 미숙이 밥을 떠주었다. 정우는 숟가락을 들었다. 잘 먹겠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찾았던 설렘은 사라졌지만 대신 이 식탁 위에 불빛이 남았다. 유혹의 빛이 아니라 참회의 등불.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희망의 빛. 정우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고 함께 견디는 것. 그게 어른의 삶이라는 걸 45세 배운 교훈이었다.